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81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뜹니다. 예전처럼 병원에 나가진 않지만 동네 진료소에서 가끔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신문을 들었는데도 가슴께가 묵직했습니다. 꼭 오래된 돌덩이가 한가운데를 누르는 것 같았지요.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처음엔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이 지나도 느낌이 사라지질 않더군요. 그 순간 저는 예전에 한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김정구 어르신. 78세셨고 혼자 사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쓰러지셨지만 기적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이유요?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간 강견하며 심장마비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렸는데 김 어르신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몸에 찾아온 이 미묘한 변화가 심장 때문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실치 않았지만 저는 그날 다시 제 전문 분야인 심장 질환의 무서움을 떠올렸습니다. 35년 넘게 선제산 심장 전문의로 살아오며 수천 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작은 신호 하나를 놓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요즘 좀 가슴이 답답해, 왼팔이 찌릿한 느낌이 자주 와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 신호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젊었을 땐 감기처럼 지나가던 증상이 나이가 들수록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윤철입니다. 올해로 81세가 되었고 심장을 다룬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후배 의사들에게 말합니다. 심장은 큰 소리로 울리지 않는다. 속삭인다. 그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 제게도 들렸던 그 속삭임.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정구 어르신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죠.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저쪽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기적이에요. 살아나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지난달 건강 강좌에서 배웠던 그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하지만 눈빛은 참 반듯했던 분이었습니다. 아드님의 말에 따르면 김 어르신은 그날 새벽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펼치셨다지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처음엔 속이 더부룩한가 생각하셨지만 10분이 지나도 가슴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왼쪽 팔이 저리고 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어르신은 번개처럼 생각나셨대요. 아, 이게 심장마비일 수 있겠구나. 그 판단이, 그 깨달음이 목숨을 살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제가 강의에서 소개했던 혼자서도 살아남는 7가지 응급행동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시계를 보시고 의자의 등을 기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드님이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때 강의에서 알려주신 방법을 똑같이 하셨대요. 만약 그걸 몰랐다면 지금 저희 아버지는 안 계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고
때로는 막지 못한 것에 자책도 했던 세월이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늘 울컥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그냥 운에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준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준비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는 것, 그리고 기억해 두는 것. 김 어르신은 특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리 알았고 그거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든 강의든 누군가에게 이 방법을 알려야겠다고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김정구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뭘 해야 하는지 아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도둑이 새벽에 문을 따고 들어오듯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몸 안에서 시작됩니다. 김정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라 처음엔 그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죠.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왼팔이 저릿하고 턱이 묵직해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흔히 무시합니다. 여제 과식했나? 베개를 잘못 베었나? 하고요. 심지어는 어깨 통증이나 위험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수천 명의 심장 환자를 만나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게 심장 때문일 줄 몰랐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초기 증상을 다른 질병으로 착각합니다. 소화불량이나 근육통, 심지어 감기 기운으로 생각하다가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심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용히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조용한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신호는 이렇게 옵니다. 가슴 중앙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 왼쪽 팔로 퍼지는 저림, 목이나 턱까지 전해지는 묵직함, 그리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죠. 이게 바로 심장마비가 몸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 봐주거나 물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평소 내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통증 하나에도 혹시 하고 한 번쯤 더 의심해 보는 것. 그게 생명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실제로는 말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용한 침입자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그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최근 이유 없는 피로감, 왼팔 저림, 잦은 가슴, 답답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설마 내가라는 마음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심장마비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너무 흔한 증상이라서 대부분이 그냥 지나쳐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흔하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위험은 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눌리는 듯한 통증입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대부분 가운데라고 하십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선생님,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속에서 누가 주먹을 쥐고 꽉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통증이 보통 15분 이상 지속된다는 겁니다. 잠깐 아팠다 사라지는 흉통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왼팔 저림입니다. 그냥 한 번 찌릿하고 말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고 동시에 턱이나 어깨, 목까지 아프다면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 쪽 통증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저는 예전에 72세 여성 환자분을 만났는데 치통인 줄 알고 치과에 갔다가 심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건 참 애매한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상하게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건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무기력함이 길게 간다면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입니다. 땀은 무더운 날에도 나고 숨은 운동하면 찰 수 있지만 이건 다릅니다. 계단 하나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고 선풍기 틀었는데도 등줄기로 땀이 흐른다면 그건 이상 신호입니다. 이건 심장이 위험하다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토하거나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든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위장 문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장에서 피를 충분히 뇌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모두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3가지만 있어도 의심해야 합니다. 심장은 작은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하면 심장은 결국 침묵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평균보다 몇 배는 더 높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기록을 남겨보세요. 언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심장은 말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걸 외면하지 않을 때 생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7가지 행동법입니다. 저는 이걸 생존의 골든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김정구 어르신도 이 7가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하셨기에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첫 번째는 앉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멈추는 겁니다. 걷고 계시든 뭘 드시고 계시든 당장 멈추고 앉으셔야 합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등바디가 있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으셔야 해요. 그래야 피가 온몸으로 고르게 돌 수 있습니다. 만약 김 어르신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면 길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아스피린을 씹는 것입니다. 삼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효가 빠르게 몸에 퍼집니다. 100microc짜리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단, 위에 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이 단계는 건너뛰셔야 해요. 실제로 76세 이민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심장 손상을 40% 줄이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놀라웠죠. 세 번째는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주소와 상태를 전달하는 겁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77번지 101동 503호 81세 남성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이렇게 해요. 처음 말할 때 가장 또렷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써서 문에 붙여두세요. 비밀번호 1-3-4 이렇게요. 열쇠는 화분, 밑이나 우유통 옆에 두셔도 됩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심장마비는 도둑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살짝 올리는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심장에 무리를 덜 주고 머리로 피가 잘 돌게 해주는 자세예요. 소파에 기대고 다리 밑에 쿠션을 받쳐주면 됩니다. 이 자세 덕분에 의식을 유지한 분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자 보내기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말하는 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문자로 짧게 보내세요.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병원 이동 중 걱정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2명 이상에게 보내세요. 한 사람이 못 보면 또 한 명이 대신 달려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입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이 긴장을 줄이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집중해서 호흡에만 신경 쓰면 무서움도 차분해집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 7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순간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새겨두세요. 아니면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김정구 어르신처럼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신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장마비라는 건 단 한 번의 판단, 단 몇 분 안의 행동으로 생과 사가 갈리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그 시간을 맞이하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심장 전문의로 살아오며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병상 앞에서 환자 가족이 눈물로 말하던 이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 그때 알았더라면요. 그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미리 준비만 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윤수일 할아버지처럼 철저히 준비해 살아나신 분도 계십니다. 76세의 윤 할아버지는 건강 강좌 이후로 매달 응급대처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아스피린을 냉장고 위에 올려두고 비밀번호 메모를 현관 옆에 붙여놓고 휴대폰 단축번호 설정도 완료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레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자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아스피린을 씹고 문자 보내고 119에 신고한 후 문을 열어두고 앉은 자세를 취한 뒤
천천히 호흡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은 마치 누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처럼 몸이 움직였어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제게 하신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몸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따라 해보는 것. 집에 돌아가 아스피린 하나 놓아두는 것. 가족에게 문자 하나 미리 설정해 두는 것. 이게 생명을 지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심장은 말없이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연습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식사 후 웃으며 한번 따라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심장마비는 분명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 다짐 하나가 심장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는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 안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냉장고, 현관문, 이 세 곳은 진짜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첫째, 휴대폰의 응급 단축 번호 설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자동으로 앱 구에 신고되고 미리 지정해둔 가족에게도 문자가 발송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세요. 젊은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서 꼭 이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설정해 두는데 5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 5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둘째,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 등을 미리 입력해 두면 의식을 잃었을 때 의료진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선 이런 정보 하나만 알아도 치료 시간을 20원, 30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 검사를 다시 하거나 잘못된 처방을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 현관문과 냉장고의 응급 메모 붙이기입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도어락의 경우 A4 용지에 숫자를 크게 적어 문 옆에 붙여두세요. 또는 화분 밑에 열쇠를 숨겨두고 그 위치를 적은 메모를 문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상시, 열쇠는 오른쪽 화분 밑, 이런 식으로요.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은 문 안에서 혼자 고통 속에 기다려야 합니다. 문을 여는 것, 그 하나가 생사 갈림길이 됩니다. 넷째, 냉장고는 생명의 게시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들여다보는 냉장고 문에 응급행동 7단계를 적은 메모를 붙여두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눈에 익게 됩니다. 1. 안지 2찰, 아스피린 씻기 3. 119 신고 4참, 문 열기 5정, 45도 자제하는 자세, 문자 보내기 자산 잘못, 호흡 이렇게 적고 그 옆에 아스피린 한 통도 함께 두세요. 반드시 유통기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이런 준비들은 작지만 효과는 큽니다. 마치 집안에 작은 병원 하나를 미리 만들어두는 셈이죠.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 스며든 준비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도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은 생명의 스위치가 될 수 있고 현관문은 목숨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냉장고는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경고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실행하느냐, 내일로 미루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차이가 생명을 가릅니다. 아마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 좋은 말인데 이걸 매일 어떻게 기억하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면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됩니다. 그게 바로 냉장고 문입니다. 냉장고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는 공간이지요. 거기에 생존의 메모를 붙여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심장마비 응급대처법, 앉는다, 아스피린 10기, 펠 10여구 신고, 문 열기, 45도 자세, 가족에게 문자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 글귀를 A4 용지에 크게 인쇄해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그 옆에 아스피린 한 통을 올려두는 겁니다. 눈에 띄어야 기억도 납니다. 필요할 때 찾으려면 이미 늦습니다. 눈에 익는 것이 제일 좋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실제로 따라해 보세요. 운동처럼, 루틴처럼. 실제로 한 번 앉아보고 아스피린 꺼내보고 119에 신고한다고 가정해 보면서 주소를 말해보고 문을 열어보고 문자 쓰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위기 상황에서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준비된 사람의 반사신경입니다. 또 한 가지, 가족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흡연, 고지방 식습관 때문에 40대, 50대에서도 심장마비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가족 단위로 강의를 듣고 온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집 냉장고는 약국이자 병원입니다. 그만큼 냉장고 메모 한 장이 가족 전체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아스피린이 없다고 하신다면 지금 메모해 두셨다가 오늘 당장 약국에 다녀오십시오.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술보다 더 큰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나누세요. 부모님, 형제, 자녀들과 함께 냉장고 메모를 붙이고 함께 설명해 주시고 함께 연습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심장마비는 더 이상 운에 맡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지와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위기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보러 가실 준비 되셨나요? 이제까지 위기 순간에 필요한 행동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위기를 미리 막는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심장 환자들을 돌보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심장은 평소 생활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은 잘 안 하고 스트레스는 풀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걷기입니다. 반드시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골목길을 하루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걷는 건 심장 박동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84세 이성우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을 3층까지 오르내리셨는데 10년 넘게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 줄이기입니다. 고령층 분들 중에는 된장국, 김치,
젓갈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염분이 쌓이면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조이는 주범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 계시던 77세 이분자 할머니는 국물 음식을 줄이기만 해도 한 달 만에 혈압이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효과는 정말 즉각적입니다. 세 번째는 정기 검진을 절대 미루지 않는 것.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보건소에서도 기본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의지를 가지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말. 저는 그 말에 늘 반대합니다. 60대는 물론이고 70대, 80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90세 어르신 중에도 지금도 하루 20분씩 스트레칭하고 짠 음식을 멀리하며 책상 앞에 나는 오늘도 심장을 지킨다는 글귀를 붙여두신 분이 계셨습니다. 심장은 참 정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과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오늘 한 숟가락 덜 짜게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층 걸어 올라가고 밤에 10분만 일찍 자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바꿔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81세. 아직도 동네 진료소에 나가 가끔 환자들의 맥을 짚습니다. 하지만 진료보다 더 자주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남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 말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저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에게도요. 하지만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이 있고 준비가 있고 무엇보다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주세요. 휴대폰 응급 기능을 설정해도 좋고 아스피린을 사러 가셔도 좋고 냉장고 문에 응급 메모를 붙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종이에 써서 냉장고나 현관에 붙여주세요.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 문장을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게 곧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그리고 생명을 바꾸게 됩니다. 김정구 어르신도, 박대건 할아버지도, 윤수일 어르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실천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내용을 꼭 가족과 나누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 고령의 형제 자매분들께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같이 연습해 보세요. 같이 아스피린을 사러 가고 같이 휴대폰 설정을 해주세요. 그 사랑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외로움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81세 심장 전문의 박윤철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